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3 유아 임용 합격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예비 교사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기회로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공부했었던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먼저 제 자기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일단 무경력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가원 지역만 2번 응시를 하였어요. 그리고 초수 때 1차 불합격을 했어요. 이 떨어진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4학년이라 아직 개념도 잡혀있지 않았던 뿐더러 그 다음에 또 재작년에 출제 경향이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당황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차 컷 2로 그 다음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으로 보시면 저는 ISFP로 저는 계획을 잘 세우지 않아요. 보통 유아 임용 선생님들 보시면 계획을 되게 꼼꼼하게 뭐 하루는 뭐 이거를 뭐 몇 장까지 풀어야지 이러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이렇게 하지는 못했었고 만약에 뭐 계획을 세운다면 2월 첫째 주에는 강론, 의사소통을 하거나 예술 경험을 하거나 이렇게 막 일주일에 2개만 이렇게 좀 파야지 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별표를 쳤던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시험이 단기간에 되는 선생님도 있지만 많은 시간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뭐 모의고사 점수가 낮게 나왔을지라도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마지막 저희 최종 합격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으쌰으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해가 되어야지 암기가 가능하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셨을 텐데 저희 시험이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사실상 암기를 하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주의 집중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막 8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순공 시간은 최소 7시간으로 두었습니다. 저는 올인을 하였기 때문에 7시간이라는 공부 시간이 솔직히 많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7시간 동안에는 내가 이거 파트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서 서술형까지 연구를 하는 그 정도까지 7시간을 꽉꽉 채웠던 것 같습니다. 개론하고 강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도 순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법하고 안전이나 장학 자료에 많은 공부 비중을 두시더라고요. 저희 유아 임용고시 대부분이 강론, 개론에서 많은 출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출 분석이 되지 않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우선 중요도 순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강론, 개론, 회의실, 맨 마지막에는 법안전, 장학자료까지 이렇게 중요도 순으로 저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법이나 안전 7대 영역을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반복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조금 나중에 해도 다 선생님들은 외울 수 있으니까 2, 3월부터 이런 안전이나 장학자료나 뭐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을 뭐 꼼꼼하게 파기보다는 조금 이거는 뒤로 미루셔서 하는 게 강론하고 개론 공부 비중을 많이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답안지 활용하기 제2의 기본서, 이거는 제가 이번에 공부 방법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공부 방법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 뭐 공부했을 때도 이렇고
이게 헷갈리는 내용이나 오답이 많은 내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고 자신이 작성한 답이 답안지에 뭐 맞거나 뭐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바로 뭐 넘어가거나 또 깊게 분석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안지는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제2의 기본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오늘은 사실 공부가 너무 하기 싫거나 이럴 때 그냥 카페나 뭐 스터디 카페에 그냥 답안지만 가지고 공부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희 임미선 박성희 교수님 답안지도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답안지만 2개만 들어도 되게 하루 동안에 7시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답안지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개념도 있고 뭐 헷갈리는 개념을 비교해서 놓은 게 답안지잖아요. 그래서 이 답안지 공부법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형 대비하기. 이거는 문장으로 연습하기, 노트 만들기. 그래서 저는 사실 한눈에 쏙을 일부러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한눈에 쏙 사실 저도 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제 성격상 시험 전까지 이것만 주구장창 볼까 봐 저는 그냥 기본서를 많이 읽는다는 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서를 회독할 때 앞에 정 5자리를 그려서 회독을 하였는데요. 제가 사실 며칠 전에 교재를 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 앞에 거의 한 30개 정도의 회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서술형 노트예요. 원래 이거를 만들 목적은 없었는데 작년 시험의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임미성 교수님이 서술형 노트는 꼭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사진은 저의 서술형 노트 가장 첫 페이지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학자인데 원래 학자는 보통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학자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잘 외워지지 않는 방법, 원리들을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그냥 지하철 다닐 때 보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냥 친구 기다리는 시간에 모르는 부분 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수험생들, 선생님분들이 어떻게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하시냐, 뭐 스터디 원끼리 문제를 뭐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데 이게 뭐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출 문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출 문제 분석 방법, 이게 뭐냐면 큐를 보시면 성역할, 개념 발달에 관한 인지 발달론적 관점이 저희가 서술형으로 나온 게 있어요. 실제로 기출을 보다 보면. 근데 저는 인지 발달론적인 관점보다는 뭐 사회학습이론, 동일시이론, 성도시기론, 되게 많은 관점들이 있잖아요. 이 관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고 그에 딸린 답을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 자필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성역할, 개념 발달에 관한 인지 발달론적 관점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는 저희 수험생분들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이 답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조금 꼬개 나오거나 다른 걸로 약간 삐뚤어지면 저희는 답을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동일시 이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또 친 거는 제가 또 이거는 꼭 서술형에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하고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는 너무 안 외워져서 통으로 외웠던 일주일 전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문제에 통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주로 교사론, 부모론, 뭐 놀이나 교육과정 등 포괄적인 부분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저는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수준 높은 글을 완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박성희 교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논술에 필요한 모든 뭐 강의 자료나
프린트 나눠주신 것을 빠짐없이 읽고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범 답안 많이 읽어보기 이거예요. 저는 초수였을 때 논술을 쓰는 방법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많이 필사하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결론에서는 뭐 솔직히 세 문장은 외워서 쓰거든요. 마지막에 했을 때 그것들도 뭐 많이 따라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좋은 게, 좋은 문장은 내 것으로 만들기. 네, 여기 별표가 쳐 있죠. 저는 논술 공부 방법에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초수 때랑 이번에 시험을 볼 때까지 계속적으로 했던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뭐 읽기도 좋고 제 자신만의 논술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따 제가 PPT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론 결론 등 시간 단축하기예요. 이거는 특히 논술을 처음 시작할 때 서론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글쓰기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서론이랑 결론은 그냥 솔직히 세 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막 놀이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다면 나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부모 의사소통이나 학부모 갈등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뭐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결론은 이렇게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 논술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세 번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좋은 문장 내 것으로 만들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논술에 있어서 자료도 엄청 중요하지만 저 스스로도 이렇게 써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유아 놀이 중심 이렇게 주제가 나왔다면 이거는 실제로 제 논술의 파일에 제가 실제로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말 이 주제가 나오면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래서 너무 좋은 문구 이거를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논술은 아무래도 주제가 약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쓸 때 정말 빠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도 가정 지역사회 주제로 제가 정리했던 좋은 문구들이에요. 이거 키워드도 뭐 놀이 전문가, 배움의 공동체, 행복한 유치원. 그래서 저는 이 행복한 유치원이라는 게 너무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뭐 문구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에는 스터디를 구하지 않고 집에서 개인 공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사실 저는 강의를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강의 듣지 않았지만 책만 사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뭐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지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심층 면접 책이 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하루에 하나 정도는 주제를 읽고 그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모범 동영상이 카페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동극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 동극 동영상만 진짜 10번을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모범 동영상이 거의 한 교수님 피드백까지 조금 있어서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번을 봐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 10번도 보고 뭐 15번도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다른 모범 선생님 하신 분들의 스타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뭐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 그 순서도 이 모범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후회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1차를 끝나고 바로 강의를 듣지 않았어서 배움 중심의 강의는 좀 미리미리 들어두시면 나중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저처럼 너무 조급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스터디 미리 구하기. 저는 이것도
조금 사실 힘들었어요. 제가 평가원이고 저는 사실 스터디가 빨리 구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니까 스터디를 미리 구해 놓으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 한 일주일 전에는 꼭 스터디를 미리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행히 너무 좋은 스터디 선생님들을 만나서 많이 제가 배워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간으로 보시면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만났었고 저희 시간은 평일에 한 3시간, 주말에 5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스터디원 선생님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적게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정도 한 스터디원은 저희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개인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만나지 않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복습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계획안을 써보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첫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처음 만나는 날에 미리 수업 유형을 한 번씩 돌리려고 했었어요. 저희 수업도 되게 유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업 유형은 정말 마스터하고 그냥 2차 시험에 들어가야 떨지 않고 2차를 볼 수 있으니까 저희는 달력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명 스터디였고 평일에는 수업 실연 1세트, 면접 2세트 이렇게 하면 보통 3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주말에는 시간이 조금 더 많으니까 그때는 뭐 수업 실연 2세트, 면접 2세트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정안은 같이 모여서 쓰기에는 뭔가 시간도 별로 없는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집에서 써보고 그냥 카카오톡에 인증하는 방식으로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일주일에 보시면 현장학습 산책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는 한 유형을 가지고 3명의 선생님이 각각 다른 문제를 가지고 수업 실연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장학습이나 산책에 대한 유형은 똑바로 가져가되 선생님들의 3명이니까 각자 다른 문제를 볼 수 있어서 마지막으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는 실전처럼 옷 입고 연습을 맨날 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목소리도 사실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평상시에는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전처럼 많이 연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력이 없었지만 제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걸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2차 꿀팁으로는 저는 첫 번째로는 유아 이름 정하기예요. 그 다음에 나만의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시선 처리하기입니다. 먼저 유아 이름 정하기가 가장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보통 수업 실연에서 조건이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그 조건 중에서 뭐 문제아가 있는 아이, 뭐 참여를 잘 하지 않는 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이미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해놓고 뭐 수연이는 문제아, 여린이는 참여를 잘 하는 아이, 그 다음에 뭐 지혜는 참여하지 않는 아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생각을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할 수 있지만 이거를 안 하게 되면요 실업 실현에 들어가면 지혜가 그랬구나 여기서도 지혜를 찾고 또 저기서도 또 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나만의 노래 부르기 전략. 저는 이번에 시험을 볼 때도 이거를 했었거든요. 제가 뭐 첫 번째에 걸릴 수도 있고 뭐 10번째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은 아마 엄청 지루하시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저 들어갑니다 하고 딱 노래를 불러주면 저한테 딱 시선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딱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노래 부르기도 뭐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꼭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실연 중에서는 시선 처리. 그래서 저는 개별 지도반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때도 교수님한테 지적받았던 게 시선 처리였어요. 실제로 유아가 없는 데서 수업 실연을 해야 되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꾸 막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동영상을 보면서 꾸준히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는 교수님 5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당 한 교수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희는 인터넷에 교수님 얼굴 치면은 많은 교수님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벽에 붙여 놓는 거예요. 5분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최대한 무서운 교수님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오늘 너무 감사한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